국무부는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에 미국에서는 세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펜스테이션 개혁에 착수합니다. 악덕 집주인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뉴욕주에서 발의됐습니다. 항공 보안이 강화되면서 휴대전화보다 큰 모든 전자제품 그리고 음식류는 별도 검색대로 보내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무부는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이 제동에 걸리자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자체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체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국무부 내부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24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2일 불체자 보호도시들이 연방정부와 불체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시나 타운도 법무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중단되는 지원금은 연방정부 전체 지원금이 아닌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지원금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의해 효력이 중지되자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자체적으로라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법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이 지침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불체자 구금을 연장해달라는 ICE의 요청을 따르는 것은 지역정부의 재량이라며 세션스 법무장관의 이번 지침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애틀랜타 북쪽에 위치한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됩니다. 캘리포니아와 미시건주에 이어 세 번째가 될 전망입니다. 애틀랜타 위안부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24일 브룩헤이븐 시의회가 23일 전체 회의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캘리포니아주 글랜데일 시립공원과 미시건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세 번째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플러턴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소녀상 건립이 추진됐었으나 일본 측의 공작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녀상 설치안 의결은 한국계 존 박 시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존 언스트 시장과 시의원들이 적극 동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시의원은 소녀상 건립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스트 시장은 위안부 소녀상의 건립은 현재 전 세계와 애틀랜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와 성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룩헤이븐시는 인구 5만여 명의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역동적 도시로 애틀랜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음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여전히 직장 내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승진은 대나무 장벽에 막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오늘 2017년 정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의 주된 주제는 미국 기업 내에서 일하는 아시안들의 차별 대우로 인한 불만족 문제였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근로자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출신 근로자의 고위직 승진 가능성은 17%로 29%인 남아시아 출신 직원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동아시아 출신 직원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크게 낮추고 업무 의지를 약화시킨다며 공정한 승진 구조를 통해 동아시아 출신 직원들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at's an example where we've got a frontline Asian role model who's in a C-suite role
who is also helping advance and progress talent across the enterprise. 동아시아 출신 여성 직원들의 경우 고위직 진출 가능성이 남성보다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한 여성 응답자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봉착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응답한 직장 내 어려움은 아시아 출신 직원의 고위직 진출 어려움을 뜻하는 대나무 장벽의 존재였으며 21%에 달하는 응답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지금과 같은 조건을 제안받으면 지금 회사를 떠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글로벌 인재 주도 상임이사 데이비 레이드는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놀랍도록 늘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이러한 아시아계 직원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펜스테이션이 올 여름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우선 올여름 공사 기간이 걱정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보수공사 중 승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펜스테이션의 낙후된 시설로 인해 교통 대란이 이어지자 시민들의 원성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노후된 펜스테이션은 계속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3일 14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여름으로 예정된 펜스테이션의 보수공사를 보다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펜스테이션을 대체할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전현직 연방 의원들과 대형 부동산 개발자, 조 로타 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펜스테이션은 뉴욕 대중교통 시스템의 가장 중심이라며 펜스테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뉴저지 트랜짓, 패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욕시 전철 등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급기야 엠트랙이 펜스테이션 운영권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엠트랙은 현재 정부로부터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는 반민 반관 형태입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전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국제 컴피티션을 열 계획입니다. 악덕 집주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난방이나 온수 등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4일 2017 세입자 보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셉 렌틀 뉴욕주 하원의원은 집주인들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법안에 의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난방이나 온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2급 중범죄로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려 했다는 사실과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크루거 의원은 주 검찰들이 보다 쉽게 악덕 집주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의회에서도 지난달 세입자 보호 조례안이 발의돼 세입자 괴롭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건물주에 대해 역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뉴저지 뉴아크공항을 이륙하기 직전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의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항이 폐쇄됐으며 경미한 부상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23일 밤 9시쯤 리버티 공항을 이륙하려던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1579편 보잉 757기종 오른쪽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승객 124명과 승무원 7명을 포함해 총 131명이 타고 있었으며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여객기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항공기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탈출 장치를 펼쳐 승객들을 탈출시켰습니다. 탈출하면서 발목에 부상을 입은 승객 1명과
사망과 5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공항은 이 사고로 약 30분간 폐쇄됐습니다. 연방항공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항공기 엔진의 화재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인구 증가율은 0.7%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인구 증가폭은 전국에서 4번째로 조사됐습니다. 24일 연방센서스국은 인구 5만 명 이상 15개 대도시의 인구 증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인구는 2015년 7월 1일에서 2016년 7월 1일 사이 2만 1,171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32,113명이 늘어난 피닉스였고 두 번째는 로스앤젤레스로 27,173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샌안토니오에 이어 뉴욕시는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뉴욕시 다음은 시애틀로 2만 847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시의 인구 증가폭은 전국 네 번째지만 뉴욕시 전체 인구는 2위인 로스앤젤레스 397만 6,322명의 2배 이상인 853만 7,6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전체 인구는 1,974만 5,289명이고 뉴저지주 인구는 894만 4,46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15개 도시 중 10곳은 남부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난 반면 동북부와 중서부 인구는 7%, 1% 각각 줄었습니다. 한편 전국 인구는 91만 1,000명, 0.7% 증가한 총 1억 3,5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보안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휴대전화보다 큰 모든 전자제품은 별도 검색대로 보내집니다. 랩탑 외에 일부 음식류도 별도로 검색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랩탑의 휴대전화보다 큰 모든 전자제품은 가방에서 꺼내 바구니에 넣어 별도 검색을 받게 됩니다. 교통안전국은 이번 조처의 목적은 수작업 가방 검색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컴퓨터만 가방에서 꺼내 별도의 바구니에 넣어 검색을 받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방안에는 대표적으로 태블릿 PC나 휴대용 게임기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거부하는 승객은 검색대 직원이 손으로 가방을 뒤져 검색한다는 방침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처럼 폭발물 의심 물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이를 탐지해 직원이 수작업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국제공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 등에서 이 같은 절차가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이를 미 전역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교통안전국은 여행객의 여권 등 신원 확인 서류를 스캐너로 인식하는 기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무임승차 10명 중 9명은 유색 인종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인들도 똑같은 비율로 조사한 것인지 의구심이 남는데요. 뉴욕시경의 단속이 유색 인종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 1월과 2월 지하철에서 발생한 뉴욕시경의 무임승차 체포 내역을 살펴보면 총 4,624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중 흑인이나 남미계가 9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접한 데이빗 존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는 뉴욕시 경찰이 저소득층 유색 인종을 겨냥해 무임승차 단속과 체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스 이사는 NYPD에 4개월 이상의 전체 무임승차 체포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무임승차는 3만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도 이 중 92%가 유색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이사는 저소득층 유색인종에 대한 무임승차 체포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무임승차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적발되면 추방될 수 있다는 소문이 뉴욕시 전역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NYPD는 폭행이나 중절도, 테러, 위협 등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절대로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창조산업 고용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용경제연구소와 오티스 아트앤디자인 칼리지가 발표한 2017 가주 창조산업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창조산업은 지난 2015년 기준 4,065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160만 개에 달해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 창조산업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미 최대의 경제 지역인 뉴욕주보다 158만 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산업의 주된 분야는 건축, 패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LA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창조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지진 발생 위험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엘라미다 통합교육위원회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위치한 도널드 디럼 초등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다음 달 해당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학교 부지를 조사한 결과 학교가 지진에 취약한 토양 위에 지어졌으며 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시 건물 붕괴 위험이 제기됐다며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결국 폐쇄를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00여 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3일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맨해튼 아트 이매지네이션 고교 전 영어교사 지나 이 워커 씨의 항소심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센트럴파크 5 사건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패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사는 이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훈을 줬다며 학교가 정치적 이유로 교사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퀸즈 엘머스트 병원 응급실의 환자 대기 시간이 약 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병원 응급실 환자 대기 시간 30분보다 4배에 가까운 것이며 뉴욕시 평균 76분보다도 40분이나 더 긴 것입니다. 엘머스트 병원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판매세가 올해부터 6.875%로 하향 조정됐지만 아직도 상당수 소매점들에서는 7%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판매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2017년은 6.875%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식당과 소매점에서는 세금 입력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많은 판매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0일 뉴저지주 리츠필드팍 뉴 오버팩 공원에서 뉴저지 미랄시즈가 주최하는 달리기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뉴저지 미랄 선교단에서 봉사를 해오고 있는 한인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5km 달리기 대회와 2.5km 걷기 대회로 구성되고 참가비는 $30입니다. 모인 기금은 장학생들의 여행 비용으로 쓰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소나기가 한두 차례 지나가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